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시 또 이제 소방 대상물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이거는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암기만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문제를 뭐 이렇게까지 꼬아내셨는데, 자, 건축물은 있었고요. 건축물 있었습니다. 선박 건조 구조물이란 말이 있었어요. 선박 다음에 나온 게 선박 건조 구조물이었죠. 자, 이 두 개가 문제예요. 하나는 운항 중인 비행기고 하나는 운행 중인 차량인데, 이 중에 소방관이 불 끌 수 있는 거 뭘까요? 그렇죠. 운행 중인 차량은 멈춰놓고 불 끄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끌 수 있지만 운항 중인 비행기는 떨어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비행기 멈춰놓고 끌 수 없잖아요. 내릴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폭발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운항 중인 비행기는 안타깝게도 여기서 화재 나면 거의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운항 중인 비행기는 소방대상물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못 꺼요, 소방대상물로. 항해 중인 선박도 안 되는데 운항 중인 비행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단순 암기보다는요, 얘는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도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응용 문제라고 하죠. 그림이 참 재밌게 나와 있네요.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 건축물, 차량, 선박, 산림, 뭐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소방대상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쉽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상 또 나오네요.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 이게 또 이거는 사실 제가 약간 이제 이의를 좀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보겠습니다. 트럭은요, 차량에 해당되겠죠. 차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산림은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산림이라고. 호텔은요, 이거는 그저 건축물 안에 들어가겠죠. 자, 이건데 항공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공기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앞에 우리가 문제 풀었던 데는 운항 중인 항공기죠. 이거는 소방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상에 멈춰있는 항공기 있죠. 그건 뭐에 들어갈까요?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출제하신 분이 이거를 항공기를 만약에 운항 중인 항공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소방대상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 여기서 항공기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일단 뺐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푸시냐면 아까처럼 푸세요. 이 항공기라는 건 뭐다? 운항 중인 항공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운항 중인 항공기라면 지금 답이 2번이 맞습니다. 앞에 문제랑 똑같이 놓고 푸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상에 만약에 세워져 있는 항공기 불 나면 불 안 끌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여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여러분들이 좀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웃기잖아요. 차량인데 항공기는 여기는 들어가지 않지만 물건에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산림은 있었다 그랬고요. 호텔은 건축물에 들어간다 그랬죠. 약간 요거는 이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좀 약간 불친절한 문제? 이제 운항 중인 항공기라고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앞에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푸세요. 이 정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거보단 좀 더 명쾌하게 나올 겁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 이건 좀 명쾌하죠? 자전거는 물건이죠. 그냥 일반적인 물건이니까 해당되고요. 자동차는 차량에 들어가죠. 아파트는요, 건축물에 들어가죠. 운항 중인 어선은 안 된다 그랬죠. 항구에 메어둔 어선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사천리로 쭉쭉 나오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이 아닌 거 계속 물어보네요. 그죠? 자, 자동차, 차량에 들어갑니다. 자연구조물이 아니라 인공구조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답은 3번이고요. 상가 건물은 건축물 안에 들어가겠죠? 건축물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박 중인이라고 하니까 항구에 메어둔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첫 번째, 주상복합 아파트. 이거는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맞지요. 선박 수리 건조물이라 선박 건조 구조물. 이런 문제 되게 싫어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박 수리 건조물이라는 말 자체가 없거든요. 선박 건조 구조물이니까 틀렸다고 합니다. 조업 중인 어선은 항구에 메어둔 게 아니니까 틀렸고요. 자연구조물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인공구조물이라고 했죠? 인공구조물이라 틀렸고요. 택배 트럭은 차량에 해당됩니다. 차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항구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이라고 했잖아요. 항구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은 가능하죠. 그래서 기역, 미음, 비읍 해가지고 총 3개가 되는 것입니다. 17번의 답은 2번입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랬어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관점이에요. 소관점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묶어서 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관계인 요 정도 보시고요. 이런 건 외우셔야 돼요. 소관점, 관계인. 자, 그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소관점이죠. 소유자, 그다음에 관리자. 뭐 관리자는 이제 뭐 관리인 이런 거 얘기하겠죠. 점유자 맞습니다. 소관점. 지역권자는요.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뭐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뭐 부동산 뭐 이쪽 관련된 거잖아. 관련된 거잖아요. 지역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관계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역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소방 어떤 화재가 났을 때 뭐 거기에 이제 소방 대상물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 관계인은 소방에서 말하는 관계인은 화재나 이런 어떤 활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화재가 일어나서 소화 활동 같은 걸 해야 될 때 그 건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을 관계인이라고 하는데 소방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지역권자는 소관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소관점 묶어서 관계인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랬어요. 자, 건물의 소유자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차량 운전자는 차량의 의미, 차량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소방 대상물이 차량이라면 운전자가 그 차량에 뭐가 되는 거죠?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관리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량의 운전자도 엄밀히 따지면 차량으로 본다면 그 차량의 관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도 여기서는 뭐 소유자로 보시든지 관계인으로 관계자로 보시든지 관리자로 보시든지 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건물의 임차인이라고 하는 건물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게 점유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임차인은 그 화재 현장에 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유자, 운전자, 점유자 다 가능해요. 그런데 저당권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리에 관련된 사람은 그냥 저당권만 갖고 있는 거지 거기에 살거나 거기를 뭐 소유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게 법적인 어떤 내용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는 소방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소관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스타일로 나오면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에 관련된 거 뭐 지역권자, 저당권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이거는 소방은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화재 현장에 있을 확률이 높은 사람, 이 사람을 관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